안녕하세요. 연변생각 연추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방송으로는 사실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일산에 있는 필라테스 학원 폐업과 관련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 왔고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 각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 업체가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이거죠. 프랜차이즈처럼 여러 지점이 있었는데 그 전국 지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신뢰를 하고 고액의 회원권을 끊으신 피해자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갑자기 환불 신청을 받더니 환불도 제대로 안 해주고 문자 한 통으로 사업을 종료했다 라고 하는데, 요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알려진 바는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첫 번째는 이 업체가,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 업체가 프랜차이즈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저도 사실 이 사건은 이전부터 접하고 좀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사건인데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점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되어 있었지만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가맹점 사업자로 등록도 안 된 상태였고, 그 각 점포마다 사업자도 다릅니다. 그래서 책임 소재가 살짝 불명하다는 것이 우려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점포랑 계약서를 쓰셨는지 계약서를 잘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계약서 말미에, 특히 환불 신청서 말미에 날인이 안 찍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환불 신청서를 제대로 받으셨는지, 환불 신청서 받았다고 해도 지금 와서는 환불을 못 해주겠다고 사업자들이 폐업을 한 상황이라 가지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기로 최근에 고소를 했는데, 사기는 사실 고의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업체들이 그 전부터 회원을 먼저 모집하고 점포를 나중에 여는 형태로 하다가 개점을 점점 미루다가 환불 신청을 받았던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만일 그런 경우라면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 근데 또 개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고의를 부정할 수도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운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사안입니다. 또 이 업체가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인지, 체육시설업 신고를 일부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점포마다 지금 다 사업자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더라도 뭐 특별히 체육시설업 신고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게 없어요. 등록 대상 체육시설업인 경우에는 보험이라도 들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실내 소규모 체육시설업장의 경우에는 등록 대상은 아니라 그냥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지자체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보험도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피해 배상 보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계약으로 인한 피해 배상을 좀 받기 어려우신 상태입니다. 더구나 사실 필라테스 업종은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도 아니죠. 그래서 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 관련 이제 소비자의 피해를 알고 계신 많은 분들은 체육시설업 관리가 너무 안 되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학원업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수강료가 너무 비싸면 수강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까지가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안 되죠. 저도 사실 필라테스 했었던지라 보면은, 광고 보면은, 야, 1회 이 가격에 강사 수당이 나오나? 시설 운영이 가능하나? 정도의 필라테스 프로그램을 짜놓고 장기간 구매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고 굉장히 조심하셔야 할 게, 장기 구매하시는 경우에요. 제가 알기로는 장기 구매 회원권을 받아서 계약을 해놓고 본인 사업장은 이제 양수도를 하시면 후속 사업자가 오셔서 이 수업을 계속 하셔야 되는 형태로 양수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계약하셨던 업체보다 성실히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이런, 또 지금 이 사업자처럼 폐업해 버리시는 경우에 구제받기 어려우시다는 거 미리 알고 계약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 끊으시는 계약의 경우에는 사실 내가 끊는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상대방이 사업자라고 해서 보호받을 수도 없고 체육시설업으로 신고가 안 됐거나 안 된 경우가 많고, 신고가 되었더라도 체육시설업 신고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어디서 무슨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오로지 그냥 사기가 인정되는 경우에 사기 피해자로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고, 사기의 주체인 그 사업자들 대표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해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법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대응책은 하나, 일단 신용카드로라도 계약을 하시면 신용카드 항변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신용카드 항변권으로 그나마 대응을 하실 수 있는데, 보통 이런 업체들이 어떻게 하냐면 현금으로 하시는 경우에 많이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항변권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 경우 진짜 민사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태라는 점을 안타깝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저로서는 이렇게 장기간 거래를 믿고 하는 업체가 아니라 그러면 장기간 거래를 하지 않으실 것을 좀 권장드리고요. 더더욱 바라는 것이 있다면 좀 국가기관에서 나서서 사실 공정이나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는 관할 지자체에서 이런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원업법의 경우에는 그 수강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한 규정을 정할 수 있는 거죠. 제한 마지노선을. 할인을 지금처럼 대폭 30%, 50% 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도서정가제 하는 것처럼 10% 까지만 할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 소비자들도 10% 할인을 받고 장기 거래를 할 것인지, 그냥 한 달만 계약하든지 3개월만 계약하든지 이런 결정을 하기 좋을 것인데, 정말 소비자를 위하는 게 무조건 규제를 없애는 게 아니고요. 적정한 사업자들의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막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국가기관에서 소비자를 위해서 해야 할 역할입니다. 지금 이 역할이 어디로 가 있는지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가 바라기로는 정말 피해자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요, 최대한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이런 같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론화해 주셔서, 모든 업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실하게 운영하시는 체육시설 업체 사장님들이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게 되기 때문에 체육시설업에 대한 적정한 규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찍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드리고요. 부디 사기로 인한 경찰 조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조금이라도, 아니면 가능하면 전액 피해 배상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